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388번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Solving ImageNet, a Unified Scheme for Training Any Backbone to Top Results라는 논문이고요. 알리바바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아키텍처든 관계없이 어떤 하나의 유니파이드된 트레이닝 스킴을 가지고 그 대부분의 아키텍처, CNN, 트랜스포머, MLP 등등의 아키텍처에서 좋은 성능을, 이미지넷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자 한 논문입니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비전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이미지넷에 대한 딥러닝의 높은 분류 성능을 위한 트레이닝 연구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타로 나와 있는 이제 메타 스토레블이 나왔고, 뭐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요새 PRCB에서 나오는 발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즈넷이나 그런 CNN 구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새로운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키텍처를 레즈넷에서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도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하는 논문인데 CNN이든 아니면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든 아니면은 뭐 MLP 같은 경우든 관계없이 좋은 성능을 내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방법들을 이 논문에서는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새는 흔히 쓰이는 랜더 어그멘트, 굉장히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랜덤하게 트레이닝할 때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컷아웃, 컷믹스, 그리고 믹스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이 좋아서 갖고 왔는데,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두 개의 다른 레이블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레이블도 이렇게 중간 값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에서 어떤 네모칸을 좀 지우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방식이고요. 컷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를 합쳐서 또 이것도 그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트된 이미지는 새로운 레이블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에 적용하는 어그멘테이션이었고, 아키텍처에 적용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 그러니까 드랍패스나 드랍블록 같은 방식이 이 논문에서는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키텍처가 있으면 특정한 부분은 이제 꺼버리는 학습을, 그러니까 어, 웨이트를 새로 갱신을 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고요. 레이블 스무딩이라고 하는 이제 하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클래스를 1로 그냥 박아버리는 게 하드 레이블이면, 레이블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좀 1이 아닌 다른 0.9라든지 0.9에 가까운 1에 가까운 어떤 플로팅 베리어블로 적용을 해서 좀 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좋게 만든다는 그런 기법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갖고 온 이미지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이미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디퍼런트 트레인 테스트 레졸루션이라는 건데,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에서 보는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좀 다르게 적용했더니 이미지의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좀 좋아졌다라는 결과를 보인 논문입니다.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되게 많고, 또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은 계속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컨피규레이션, 이제 트레이닝 에폭을 더 많이 갖고 간다든지 이런 논문들, 그리고 라지 배치 사이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LAMB라는 옵티마이저를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조금 다르게 스케일링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 of Model Weights라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모델의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 W라고 지금은 거의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레이닝에 관한 거였고, 어, 또 이제 아키텍처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VGG라는 이제 CN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그 트랜스포머가 좀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이피션트넷이라고 하는 CNN 구조, 혹은 이제 MLP를 또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있고, 각각의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각 아키텍처에 걸맞는 그런 핏된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하면서 이미지넷에서 좋은 성능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모티베이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키텍처가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키텍처들이 많은데 각각의 이제 그 아키텍처에 맞는 트레이닝 스킴을 다 알고 각각을 적용해야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아키텍처마다 맞춤형 트레이닝 스킴이 적용이 되죠. 레즈넷 계열에서는 일반적으로 되게 다양한 트레이닝 스킴이 잘 작동한다고는 하고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논문이 제안한 트레이닝 스킴이 레즈넷 계열을 학습시키는 데는 스탠다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오리엔티드 모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모바일 넷 같은 경우가 있죠. 굉장히 대부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RMS 프롭을 주로 사용을 한다든지 워터폴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 모바일 오리엔티드 모델에 잘 작동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나 MLP 온리 모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CNN이 갖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어서 훈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폭을 이제 1000회 정도 되게 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 컴믹스, 믹스업을 같이 쓰고 드랍패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쓴다든지 하는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크게 가져간다든지 어그멘테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간다든지 하는 각 이 아키텍처에 맞는 트레이닝 스킴들이 있고, 근데 이런 스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한 모델에 대한 맞춤형 트레이닝 스킴을 다른 모델에 적용하면 성능이 낮아진다는 이슈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단 이 논문에서는 레즈넷 50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스킴을 이피션트넷 V2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피션트넷 V2 모델에 맞춤형된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할 때보다 약 3.3%의 성능 하락을 보였다는 그런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에 잘 작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스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는 유니파이드 트레이닝 스킴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넷을 잘 학습시키기 위한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테일러 메이드 트릭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다양한 CNN이나 MLP나 트랜스포머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완성을 해서 어떤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상당히 꽤 오래된 그 기법을 다시 갖고 와서 하나의 스킴을 만들어냈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그 모델을 하나를 잡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모델도 따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사이에 그 티처 모델에서 인퍼런스한 소프트 레이블과 스튜던트 모델에서 인퍼런스한 소프트 프레딕션, 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값을 통과한 그런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KL 다이버전스로 그 두 개의 소프트 레이블의 결과를 점점 더 그 디스트리뷰션을 점점 유사하게 만드는 로스를 적용해서 이 두 개를 점점 가깝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 자체가 하드 프레딕션, 그러니까 하드 레이블이랑 가깝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로스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스를 합쳐서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랑 KL 다이버전스 텀을 이렇게 웨이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서 더하는 이런 식을 knowledge distillation의 로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논문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기법이 2015년에
제프리 힌튼이 제일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로스도 이제 힌튼 로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거의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의 큰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을 지금까지 적용해 온 것들을 또 이 논문에서 previous work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레즈넷 50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향상에 knowledge distill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DAIT라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VIT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면서 그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걸 사용하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적용해서 이제 거의 같은 구조를 사용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knowledge distillation을 적용해서 어떠한 슈퍼 네트워크 있을 때 어떤 이런 슈퍼 네트워크 있을 때 이제 서브 네트워크들, 작은 서브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어떠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데 적용할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들을 학습시키는 데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했다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적용을 하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레이블 노이즈를 줄여줌에 따라서 더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knowledge distillation이 그런 것을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는 논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미지넷에서 KD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한계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왜 그 KD를 써야 되냐, 어떠한 이유에서 KD를 써야 되는지, KD를 쓰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실험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미지에서 어떠한 이미지가 보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제시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만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그 knowledge distillation에서 티처 모델이 인퍼런스한 확률값들을 같이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레이블이랑 그 티처 모델이 제시한 확률값이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이제 비행기지만 실제로 윙이라는 그 클래스도 모델이 인퍼런스를 하는데요.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이미지에서도 그 비행기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완전히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은 클래스 케이스를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해는 암탉이고 콕은 수탉이고 포크리프트는 지게차인데, 이거는 약간 이게 암탉인지 수탉인지 사람이 봐도 좀 애매하죠. 이 애매함을 그 티처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값이 99로 되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암탉인지 수탉인지도 애매해서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낮은 확률값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게 D의 레이블이 아이스 롤리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사실 좀 애매하죠. 잉글리시 세터라는 개 품종이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이 이제 메인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티처 네트워크가 나타낸 아웃풋이 오히려 맞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이 왜 중요하냐면 티처가 만든 레이블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간의 유사성이라든지 상관관계, 혹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다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혹은 이제 레이블 에러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죠. 또 혹은 완전 하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티처랑 스튜던트를 학습할 때 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통과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블 스무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성능 향상,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KD를 적용했을 때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가
하드레이블만을 사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한 이제 트레이닝 스킴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knowledge distillation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 트레이닝 레졸루션이라든지 에폭이라든지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웨이트 디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데 몇몇 지금 티처라든지 뭐 KD의 템퍼러처, KD의 로스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리절트 파트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됐는지 혹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도 나타낼 예정입니다. 그럼 결과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크게 이제 4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USI라는 새로운 트레이닝 스킴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검증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성능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논문들에서 나온 성능이고요. CNN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바일 오리엔티드 CNN 그리고 MLP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성능 그리고 트레이닝 스킴 그 논문들에서 나온 트레이닝 스킴들을 갖고 쓴 성능이고요. 탑1 애큐러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USI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또 이것들은 성능이 대부분 이게 더 이 USI를 적용했을 때 대부분 다 성능 향상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아키텍처랑 관련 없이 아까 앞서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그 USI 스킴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성능이 다 좋았다. 그리고 각 테일러메이드 스킴을 적용한 각 논문의 탑1 애큐러시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런 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표를 그대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뭐 다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를 계속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 전체 스킴에서 배치 사이즈는 이제 300을 갖고 죄송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는 여기서 512에서 3456으로 이렇게 범위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512에서 3456으로 쭉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점점 성능이 성능이 아니라 트레이닝 스피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탑1 애큐러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는 이제 512에서 3456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든 선택을 해도 탑1 애큐러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대신 이제 트레이닝 스피드가 더 좋아질 거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GPU의 여력이 있으면 트레이닝 배치 사이즈를 더 많이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위해서는 뭐 더 큰 러닝 레이트라든지 그 배치 사이즈에 데디케이트된 옵티마이저, LAMB라든지 하는 그런 옵티마이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USI라는 스킴에서는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티처 타입인데 그 아까 전체 표에서 사용됐던 티처는 그리고 그 USI 테이블에서 갖고 온 티처는 이 티처였습니다. 이 티처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애큐러시랑 인퍼런스 스피드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이제 이 결과에서는 티처를 이제 레즈넷, CNN 기반의 레즈넷 그 T 레즈넷 L이랑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거를 각각 적용을 해서 어떻게 달라져 그 탑1 애큐러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튜던트를 각각 CNN, 트랜스포머로 적용을 했을 때 탑1 애큐러시도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결과에서 하고 싶은 말은 티처를 어떻게 고르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T 레즈넷이 되게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USI에서는 T 레즈넷을 적용을 하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티처 네트워크를 T 레즈넷이랑 볼로 D1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넷 대상의 탑1 애큐러시가 비슷한 모델이었기 때문이고 그게 티처 타입이 이제 CNN이랑 트랜스포머로 다른데 성능은 비슷하다인 것이
티처 네트워크를 2개를 골라서 실험을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베이스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제 아키텍처 베이스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아키텍처 베이스이다 보니까 어떠한 아키텍처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유니파이드 스킴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드랍패스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 어규멘테이션이, 그러니까 그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성능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USI라는 제시한 방법에 아키텍처 로버스티니스를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트라패스만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을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된 그 KD를 이용한 트레이닝 스킴에 여기서 제한한 로스 펑션이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로스 펑션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KL 다이버전스의 어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이 알파 텀, 이 알파 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USI 스킴에서는 알파를 0.5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알파를 더 많이 가져가면 그렇게 크게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근데 대신 알파를 안 갖고 가면 이제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가져가면은 성능이 이보다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KD를 활용하는 게 이미지넷 트레이닝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KD에서 그 템퍼레처 텀이 적용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나 티처에서 어 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 타우의 템퍼레처 텀을 적용해서 이거에 대한 그 티처의 프레딕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샤프한지 소프트한지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타우가 0 보다 작으면은 이제 티처 프레딕션이 굉장히 샤프닝 돼서 거의 가장 확률값이 높은 거랑 가장 확률값이 낮은 거의 차이가 되게 커지게 되고요. t가 커지면은 이게 소프트닝 되면서 그 아웃풋 로짓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만 그 아웃풋 로짓 간의 차이가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소프트 레이블 역할을 하는 그런 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타우를 늘리는 거는. 근데 이제 이 타우를 1로 가져가면은 그냥 바닐라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고, 이걸 점점 키우면은 이렇게 되고 낮추면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바닐라 텀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USI 스킴에서 KD 템퍼레처를 1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게 제일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추가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트레이닝의 폭을 300으로 잡았지만 트레이닝의 폭을 더 늘리면은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션트 티처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00으로 잡아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 나왔지만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트레이닝의 폭을 더 늘리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믹스업이랑 컷믹스 이 방법을 동시에 적용한 방법이랑 아니면 이제 컷아웃이라고 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 컷아웃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또 향상이 있었고 믹스업이랑 컷믹스를 다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컷아웃은 CNN이나 이제 모바일 오리엔티드 모델, 그 모바일넷 같은 그런 아키텍처 학습에 주로 쓰이고요. 믹스업이랑 컷믹스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학습에 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의 어그멘테이션도 적용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USI가 USI를 적용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그 아키텍처의 스피드 어큐러시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한 서로 다른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동등한 비교가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USI라는 동일한 그 트레이닝 스킴을 적용을 하면은 이 대부분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 스피드, 어큐러시에 대한 그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GPU 인퍼런스 상의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USI 스킴에서 티처로 선택이 된 아키텍처는 이 T-ResNet이라는 아키텍처였는데 그 T-ResNet이 되게 높은 아큐러시를 보이면서도 스피드가 제일 높은 편이어서 얘를 선택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US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래서 재현성이랑 신뢰도가 되게 높은 스피드 애큐러시 트레이드 오프 비교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CPU 인퍼런스도 같은 트레이닝 스킴으로 적용을 해서 아큐러시랑 약간 그 아키텍처 사이에 그 스피드 애큐러시 트레이드 오프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네. 결과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그 유니파이드 스킴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트레이닝 스킴을 어떠한 이미지넷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따로 필요 없이 대부분의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제시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리절트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결과를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스킴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게 더 성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존 논문에서 보여줬던 테일러 메이드 스킨, 각 모델마다의 테일러 메이드 스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로서 이거에 이 USI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그 스피드 어큐러시 컴패리전이 좀 동등한 조건에서 가능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간 디스커션성인데, 이미지넷이 아니라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도 이 USI 스킴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디스커션을 이 논문에서 했는데, 이 USI의 파라미터 중에서 러닝 레이트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의 폭이랑 이것도 되게 높고 어그멘테이션도 되게 강하게 걸려 있어서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미지넷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KD를 적용했을 때의 이점은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이 좋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그거에 대한 실험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